안녕하세요. HP 아르바 김태성입니다. 제1장에 이어 제6장 매니먼트 모듈을 통해 NTP, LLDP, DHCP 서버, SNMP, IPSLA, 시스로고 기능에 대한 정의와 함께 사용 모델, 그리고 주요 구성 명령어를 이해함으로써 기본 예제를 통해 기능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TP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NTP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서버 클라이언트 간의 시간 동기화를 통해서 네트워크상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들의 주요한 로그, 이벤트들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데 주요한 기능 구현 요소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UDP 123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모델을 살펴본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스위치의 장애 처리 및 관리에서 의미 있는 시간 데이터를 이벤트와 로그 메시지에 시간의 주요 정보를 부처함으로써 그 이벤트와 로그의 상관관계를 규명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 구현 요소입니다. 그 구성 요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상에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 장치, 즉 스위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인가된 타임 소스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그 타임 소스로는 GPS 타임 소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NTP의 어떤 기술적인 이해에 있어서 스트라툼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이해를 도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GPS 타임 소스를 통해서 호흡 바이 호흡으로 개의적인 구조에서 서버 클라이언트 관계에서 시간을 동기화하는 데 있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스트라툼 1이라고 하는 것은 인가된 타임 서버와 직접 연결되어져 있는 형태의 어떤 구현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스트라툼 2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스트라툼 2를 통해서 시간이 동기화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NTP의 기본 구성 명령으로서 프로토콜 정의 및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간을 동기화하는 데 있어서 실제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할 것인 건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본 저희는 NTP의 기능을 통해서 타임 싱크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시간 동기화에 있어서의 어떤 SNTP라든지 NTP에 관련된 정의를 통해서 어떠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실 건지 정의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NTP를 선택해서 시간 동기화를 운영하실 때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운영 모드를 정의하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기본 구성값은 브로드캐스트입니다. 실제 일반적으로는 유니캐스트로 많이 구현을 하고 있고요. NTP 기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도 NTP 이네이블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타임 싱크에 관련된 프로토콜 정의라든지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운영 모드 그리고 기능의 활성화 부분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NTP는 서버 클라이언트 환경이기 때문에 NTP 서버의 IP 주소가 기술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HP 아르바의 OS 스위치는 최대 18대의 NTP 서버를 기술할 수 있고요. 이 의미 자체는 8대의 NTP 서버와 제휴를 통해서 시간을 동기화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NTP 서버를 운영하실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인증 기반에서 서버 클라이언트 환경에 있어서 상호 인증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NTP 서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이렇게 인증 모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NTP 기본 구성 예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NTP 서버 IP를 이렇게 기술했고요. NTP 클라이언트의 운영 모드는 유니캐스트 그리고
타임 동기화에 관련된 프로토콜을 NTP로 사용했고 NTP 기능을 활성화하는 형태로 기본 구성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상태 정보들은 보시는 이러한 명령어들을 기승함으로써 상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현재 NTP 프로토콜 통해서 서버 클라이언트 환경의 형태로 제휴되어져 있는 NTP 서버들의 어떤 정보를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NTP 상태 정보로서 지금 시스템에 동기화되어져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NTP에 이어서 LLDP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LDP는 이웃하는 장치와 장치의 어떤 정보를 교환하는 프로토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장치 간의 주요 장치 기능, 장치 식별, 포트 식별, 관리 IP 주소 이런 형태의 어떤 이웃하는 장비 간에 있어서 상호 간에 연결되어져 있는 장치와 포트를 식별하면서 또한 이웃하는 장치의 IP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캠퍼스나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의 어떤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서 원격에 연결되어져 있는 장치의 정보들을 LLDP 프로토콜 통해서 쉽게 용이하게 이웃하는 장비의 정보를 획득해서 정상적으로 이웃하는 장비에 연결되어져 있는지,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어떤 포트 구성의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하시는데도 이런 LLDP 기능을 통해서 수행하시게 된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LLDP 구성에 있어서의 활성화, 포트 제어 명령어를 살펴볼 건데요. HP 아르바의 스위치는 기본 구성에서 LLDP가 활성화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LLDP none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어가 기본적으로 구동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한 이러한 LLDP 운영에 있어서 각각의 포트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송수에 관련된 결정이겠죠. LLDP 정보를 발신만 할 것인지 수신만 할 것인지 혹은 송수신 다 할 것인지 아니면 LLDP에 관련된 프로토콜을 디세이블 할 것인지에 대한 구성을 좀 이런 형태의 명령어를 통해서 구성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show LLDP info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로컬 장치의 LLDP에 관련된 그 로컬 장치의 정보 혹은 해당하는 시스템에 연결되어져 있는 원격 장치의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HP 아르바 OS 스위치는요, LLDP에 관련된 비디오를 발신함과 동시에 수신에 있어서는 타사 스위치이긴 하지만 CDP를 사용하고 있는 시스코 스위치가 연결이 되더라도 CDP의 정보를 통해서 저희 HP 아르바 OS 스위치는 시스코의 어떤 장치 정보를 정보에 관련된 것들을 CDP를 통해서도 획득하여서 이웃하는 장치의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겠습니다. LLDP의 기본 구성 예제인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 출하가에서 LLDP가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되어져 있는 LLDP 컨피그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드민 스테이터스에서도 LLDP 패킷을 송신하고 수신하고 있음을 1, 2번 포트에서 송신하고 수신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트 장치에 관련된, 그러니까 해당하는 아르바 OS 스위치에 연결되어져 있는 장치의 LLDP 프로토콜 통해서 획득한 정보들을 이렇게 조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DHP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DHP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서버에서 호스트 단말의 IP 주소를 자동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입니다. 이러한 DHCP 환경에 노출이 되어져 있으면 사실은 이제 사용자 단말이 IP 주성을 자동적으로 구성함으로써 IP 관리에 있어서 매뉴얼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자동적으로 사용자 단말에 IP를 배포할 수 있는 형태의 운영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DHCP 옵션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TFTP, DNS 서버 IP 주소, 루트 파일명, 제조사의 특정 옵션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기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모델을 살펴본다면 그 스위치 자동화 구성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트 파일명을 이렇게 옵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스위치의 자동화 구성을 도모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IP 주소의 자동화 구성 자체는 사용자의 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와 단말이 네트워크상에서 이동성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인데요. 사용자의 단말이 네트워크의 어느 포트에 연결이 되더라도 해당하는 VLAN에서 IP 주소를 할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DHCP 환경과 더불어 다이나믹 VLAN이라고 하는 VLAN 할당도 동적으로 제공을 받아야 가능한 기술 구현 요소가 되겠습니다. DHCP 프로토콜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구성 요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IP 풀이라고 하는 IP 주소를 있는데 제공하기 위한 IP 주소 범위의 어떤 정의를 할 수 있는 IP 풀의 구성 요소를 가져가고 있고요. 이러한 IP 풀은 다이나믹 풀과 스태틱 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이나믹 풀은 네트워크 주소 서브넷 IP 범위가 기술되어져서 사용자의 IP를 자동적으로 배포할 수 있게끔 사용자의 어떤 그 서브넷 VLAN 환경에 부합이 되는 경우에 동적으로 IP를 제공할 수 있는 풀이 되겠습니다. 스태틱 풀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용자의 맥 주소와 결합을 함으로써 사실은 동적으로 IP 주소를 배포함과 동시에 있어서 특정 맥에 특정 IP를 결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IP 풀이 되겠습니다. DHCP 옵션은 앞서 정리드린 것처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옵션들은 예를 들어서 특정 서브넷의 단말이 다른 네트워크로 통신하고자 할 때 게이트웨이 IP 주소가 필요한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DHCP 환경에서의 어떤 옵션들은 게이트웨이 IP 주소라든지 또 DNS 서비스에 관련된 DNS 서버 주소라든지 이러한 어떤 다양한 선택 옵션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의 단말에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 정보를 동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겠습니다. DHCP 프로토콜을 통해서 부트 피해 지원은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스위치 자동화 구성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DHCP 옵션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네트워크에 운영되는 스위치의 구성을 자동화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전개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스위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구현할 수 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DHCP는 도라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디스커버리, 오퍼, 리퀘스트 앤 액노리지먼트라고 하는 어떤 순차적인 절차를 통해서 동적으로 IP 주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DHCP는 서버 클라이언트 환경인데요. 동일한 네트워크에 운영이 된다면, 그러니까 동일한 VLAN에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요.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통해서 이러한 도라 프로세스가 운영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상이한 서브넷의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상에서 운영되는 스위치에 DHCP 릴레이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보시는 것처럼 DHCP, 디스커버리, 오퍼, 리퀘스트, 에코에 관련된 브로드캐스트 패킷들이 유니캐스트로 전환이 되면서 DHCP 릴레이의 기능을 통해서 서버 클라이언트 환경에서의 어드레스를 자동적으로 할당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DHCP 서버 구성에 대해서 좀 앞서 말씀드린 것 좀 구성 요소로서 IP 풀을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HP 아루바 OS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그 스위치상에서 DHP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런 명령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 자체가 DHP 서버가 돼서 IP를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HP 서버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 구성 명령어가 되겠고요. 말씀드린 DHP 서버의 구성 요소로서의 풀을 구성하는 건데요. 풀 네임을 이렇게 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옵션 구성들을 쭉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DHP 옵션 구성을 또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DNS 서버라든지, 그리고 디폴트 게이트웨이 정의, 그리고 부트 파일에 대한 그 파일명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DHP 서버는 동적으로 IP 주소를 사용자 단말에게 배포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 단말의 IP 주소 배포에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DHP 서버는 ICMP 에코를 통해서 네트워크상에 배포하고자 하는 IP 주소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HP 아루바 OS 스위치의 경우에는 2개의 핑 패킷을 전송함으로써 네트워크상에서 배포하고자 하는 IP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지 않는 IP인지에 대해서 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져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DHP 서버가 이러한 핑 패킷을 몇 회 보낼 수 있는지 정의할 수 있는 이러한 구성 명령어를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 핑 패킷을 기본적으로 보내는 2개의 전송에서 변경 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DHP 서버로서의 어떤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배포한 IP에 관련된 정보들을 원격의 서버, TFTP 서버로 데이터베이스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URL 포맷 형태에서 원격의 서버 IP를 기술하고요. 그리고 동기화시키고자 하는 파일 네임을 주는 경우에 DHP 서버에서 배포된 IP의 데이터베이스를 원격의 서버에 동기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HP 아루바 OS 스위치에서 구현된 DHP 서버의 구성 및 운영을 확인코자 한다고 하면 DHP 서버에서 IP가 바인딩된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한다든지, 상태 정보를 확인한다든지, 그리고 각 풀에 관련된 정보를 조회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수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DHP 서버의 기본 구성 예제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DHP 서버 기능 자체 활성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DHP 서버의 풀을 정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명칭을 서브넷 225로 이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HP 풀상에 배포하시고자 하는 IP 레인지를 이렇게 네트워크와 서브넷 마스크 형태로 기술화해서 실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192.168.25점대의 서브넷에 있는 IP들을 배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IP 풀 내에서의 게이트웨이 IP 어드레스를 이렇게 기술해 주시고요. 그리고 DNS 서버에 관련된 정보를 기술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이렇게 기술된 경우에는 다이나믹 풀이 되겠죠. 이러한 다이나믹 풀 내에서 특정 맥과 함께 사용되어질 IP가 있다 그러면 스태틱 바인딩을 통해서 스태틱 풀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SNMP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SNMP는 그 중앙에서 다양한 네트워크 장치를 모니터하고 관리하기 위한 업계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사실 이제 네트워크상에 운영되고 있는 스위치, 라우터를 감시하는 감시 시스템으로도 좀 이해를 하셔도 되겠는데요.
사실은 네트워크의 관리 대상 장비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리 대상 장치에 있어서의 어떠한 구성 변경도 도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모델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상에서 운영되는 장치를 구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들, 그러니까 보안이라든지 운영에 관련된 정책들을 적용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네트워크상에 있어서의 관리 대상 장비의 주요 관심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을 모니터링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네트워크에 운영되는 장치의 다운 부분이라든지 네트워크상에 운영되고 있는 링크의 다운 부분, 혹은 네트워크상에 운영되고 있는 인터페이스의 병목에 따른 그 네트워크의 그 장애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도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구성 요소는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매니드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상에 운영되는 스위치, 라우터와 같은 장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관리 대상 장비에 에이전트가 탑재되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에이전트는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로서 관리 대상 장비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MIB로 불리우는 형태로 대상 장비의 정보를 변환했어요. 이러한 변환된 정보를 NMS와 함께 NMS 감시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정보들을 이렇게 조회할 수 있게끔 돕고 있는 것이 그 관리 대상 장비의 에이전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MS 자체는 뭐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으로 많이 이해하고 계신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관리 대상 장비의 모니터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는 서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NMP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 중에 운영 형태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은 관리 대상 장비의 어떤 모니터링, 조회, 감시 시스템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한 5가지 운영 형태를 먼저 좀 정리해 본다면 get next, set, response, 트랩에 관련된 운영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get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대상 장비에 위치한 에이전트로부터 하나 이상의 어떤 관리 대상 장비의 미입에 관련된 그 OID 값을 회수하기 위해서 NMS가 그 에이전트에 요청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설명드린다면 NMS가 관리 대상 장비로부터 특정 어떤 값들을 조회, 회수할 수 있는 것이 get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get next ope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MIB 오브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MIB는 트리 구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OID 트리 형태의 구조를 가져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관리 대상 장비 에이전트로부터 트리 내에 있는 그 OID 값에 있어서의 하위 구조에 있는 OID 값을 회수하는데 운영할 수 있는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getNext라고 하는 것은 특정 OID 값의 하위 구조에 있는 오브젝트 ID 값을 회수할 때, 조회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오퍼레이션이고요. set ope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NMS가 에이전트가 탑재되어져 있는 관리 대상 장비의 특정 값을 설정할 수 있는 형태의 운영이고요. 그리고 response ope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이전트에서 NMS로 보내지는 회신 형태의 그 오퍼레이션, 트랩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 대상 장비의 에이전트가 자발적으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에 NMS에 보내는 형태의 오퍼레이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SNMP는 버전 1, 버전 2C, 버전 3 3개의 프로토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한 5가지 운영 형태를 말씀드렸는데 SNMP 버전 1은 커뮤니티 스트링이라고 하는 답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인증하고 그리고 인증된 클라이언트 형태에서 말씀드린 게시라든지 get, next, set, 트랩에 관련된 SNMP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스트링은 사실은 패스워드 형태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고요. 그 안에 취약하게도 클리어 텍스트로 정성되는 것으로 버전하는 정의 되어져 있습니다. SNMP 버전 2는 버전 안과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헤더나 PDO가 상이하기 때문인데요. 메시지 포맷이라든지 프로토콜 오퍼레이션이 버전 1과 버전 2는 상이합니다. 특히 뭐 좀 버전 1과 버전 2의 어떤 운영 형태의 차이를 2가지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버전 2 같은 경우에는 get bulk라고 해서 그 NMS는 한 번의 요청으로 대량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능을 버전 2에서 제공하고요. 버전 안에서는 이러한 get bulk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버전 2에서 inform request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버전 안에 트랩과 상이한 점은 버전 안에 트랩 같은 경우에는 단방향 통신입니다. 사실 그래서 에이전트가 탑재되어 있는 관리 대응 장비가 트랩을 이렇게 발신하게 되면 NMS가 그 트랩 정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NMS가 그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확인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포메이션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은 관리 시스템 간의 알림 서비스가 추가되어서요. 그 트랩 형태의 통신 방법과 다르게 SNMP 리스판스를 수신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즉 에이전트가 인포메이션 리퀘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발신하게 되면 NMS는 이러한 인포메이션을 정상적으로 수신했음을 리스판스 해야 된다는 거죠. SNMP 버전 3 같은 경우에는 유저 베이스드 시큐리티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버전 1, 2는 사실 이제 보안에 좀 취약한 관리 형태의 어떤 프로토콜입니다. 하지만 SNMP 버전 3는 인증 및 암호화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인증과 암호화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 NMS와 에이전트 간에 더욱 안정된 통신을 수반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버전 1, 2의 어떤 MIB 오브젝트에 관련된 사용 모델과 상이한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MIB 오브젝트 구조의 사용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러한 SNMP 버전 3에 관련된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인증과 암호화에 관련된 구현의 조합에서 기능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SNMP 버전 3 같은 경우에 특정 MIB의 어떤 접근제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SNMP 버전 3에 대한 사용자라든지 그룹 그리고 MIB 뷰를 정의한다든지 액세스 폴리시를 적용한다든지 해서 사용자별 접근 가능한 MIB의 뷰를 세분화시킴으로써 좀 더 안정되고 신뢰되고 긴밀한 네트워크 관리 운영 시스템의 기능 구현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SNMP 버전 1 그리고 V2C 구성에 대한 기본 명령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HP 아루바 OS 스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버전 1, 2의 경우 커뮤니티 스트링, 마치 패스워드와 유사합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스트링을 통해서 관리 대상 장비의 에이전트와 NMS가 연계되어서 관리 서버에서 모니터링, 감시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퍼레이터, 매니저에 관련된
변수를 통해서요. 보시는 것처럼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읽기에 관련된 접근 권한을 받음으로써 괴대 운영 형태를 지원받을 수가 있겠고요. 매니저라고 하는 이런 옵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개세 운영 형태와 더불어서 셋의 운영 형태 지원을 도모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매니저 명령을 통해서 리드 라이트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통해서 관리 운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트랩 정보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리 대상 장비 에이전트에서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나 로그를 관리 운영 서버에게 전송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NMS 서버 IP를 기술하고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커뮤니티 네임을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아마 버전 1 그리고 버전 2C에 관련된 차이를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인폼 리퀘스트에 관련된 기능을 이렇게 수행하시고자 한다고 하면 뒤에 보시는 것처럼 NMS의 서버 IP 기술, 커뮤니티 네임, 인포에 관련된 그 명령을 통해 가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SNMP 버전 2C 인폼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 SNMP 버전 3 구성의 기본 명령어들을 살펴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SNMP 버전 3에 대한 기능을 초기화시켜야 되는데요. 이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버전 3에 관련된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계정을 생성을 이런 SNMP 버전 3 이네이블 명령어와 함께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버전 1이라든지 버전 2C에 관련된 보안적인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SNMP 버전 3 only 형태의 운영을 해당하는 명령으로 구현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그 버전 1와 함께 운영되는 경우에 리스트드 액세스라고 하는 명령을 구사함으로써 퍼블릭의 어떤 커뮤니티 스트링에 접근을 불허하는 것. 그러니까 쓰기 권한은 그 SNMP 버전 3로만 제한하고요. 그러니까 버전 3에서는 뭐 리드 라이트 권한을 다 갖고 있으나 버전 1, 2에서는 그냥 그 리드 권한만 배포할 수 있는 형태의 운영 형태를 이런 SNMP 버전 3 리스티드 액세스로 구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NMP 버전 3는 인증 암호화 기반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인증 암호화 기반에서는 사실 인증의 의미 자체는 사용자 계정이 생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용자 이렇게 생성하시면서 인증 프로토콜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그리고 암호화 프로토콜은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성하실 수가 있겠고요. 해당하는 이러한 그 사용자, 운영자들은 SNMP 버전 3 그룹에 할당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그룹에 할당되는 사용자들에 대한 시큐리티 모델을 버전 3로 정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되는 명령어인데요. 버전 3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버전 1, 2에 대한 트랩이라든지 인폼 리퀘스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기 버전 3에 대한 노티피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NMP 버전 3의 노티파이에 관련된 명령을 통해서 노티파이 네임하고 태그 밸류를 이렇게 정의하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를 인폼 리퀘스트나 트랩 어떤 형태로 구현할 건지 기본값은 트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SNMP 버전 3상의 내부적 사용에서의 태그 명칭과 그리고 SNMP 버전 3 노티피케이션 구성 명칭을 서로 매핑하는 어떤 명령어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 명령어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아래 예제에서도 정리하겠지만
그 태그 밸류 자체가 그 SNMP 버전 3의 타겟 어드레스를 정의할 때 실제 태그 네임에 관련된 그 태그 밸류라고 하는 이 값이 실제로 타겟 어드레스 쪽에도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티피케이션에 관련된 버전 3의 구성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노티피케이션 하고자 하는 그 SNMP 구성의 내용을 태그화하고 그 태그를 특정 타겟의 NMS로 전송함과 동시에 실제로 그 NMS와 에이전트가 탑재되어져 있는 관리 대상 장비의 사용자 계정까지도 서로 인증되고 암호화되어져야 이러한 노티피케이션에 관련된 구성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는 운영 시스템이 그 정보를 수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정리드린다면 노티파이에 관련된 네임과 그리고 태그 네임을 정의하셔야 되고 타겟 어드레스 주신과 정의함과 동시에 태그 네임을 그대로 그 타겟 어드레스로 정의되어져 있는 관리 시스템의 태그 네임을 통해서 실제로 노티피케이션 구성에 관련된 것들이 연결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SNMP 버전 3 파라미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유저가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유저라 함은 실제 어떤 관리 시스템에서 이러한 노티피케이션을 수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SNMP 버전 3 기본 구성 예제를 잠깐 살펴본다 그러면요. 기능 이렇게 활성화하시고 보신 것처럼 암호 인증에 관련돼서 MD5 그리고 데스 암호화 프로토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생성된 유저는 그룹 SNMP 그룹에 이렇게 매핑되면서 CTD 모델은 SNMP 버전 3를 사용함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노티피케이션 구성은 아닌데 이제 SNMP 버전 3에 관련돼서 트랩에 관련된 타겟 어드레스를 이렇게 정의하실 수가 있겠고요. 부가적인 구성 요소로서 SNMP 서버의 위치라든지 컨택 포인트에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부가적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SNMP 버전 3 구성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구성되어져 있는 SNMP의 어떤 구성 내용 상태 정보를 혹은 구성되어진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IP SLA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P SLA는 소스 노드와 목적지 노드 간의 테스트 패킷을 통해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성능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입니다. 그 사용 모델을 살펴본다면 네트워크의 성능을 평가하고 그리고 타임 센시티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딜레이라든지 패킷 로스를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SLA 구성 요소는 보시는 것처럼 소스 노드, 데스티네이션 노드, 그리고 IP SLA 메저먼트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그램을 통해서 잠깐 살펴본다고 그러면요. 여기에는 단방향의 지터를 측정하는 예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소스 데스티네이션 소스 형태로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요 소스 데스티네이션 측정을 보시게 되면요. 보시면 T4, T1에 관련된 값 자체는 보시게 되면 여기에 T1과 T4의 값이 지금 보시면 요 값과 요 값이니까 사실은 그 시간의 어떤 차이를 보시면 요 값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소스 쪽에 시간차를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T5, T2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스판더라고 하는 데스티네이션 쪽의 어떤 시간의 차이인데요. 이 시간의 차이가 실제 소스 데스티네이션의 지터로 이렇게 측정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소스 지터는 T4에 관련된 값에서 T2에 관련된
동일한 요 값이고요. 그리고 이니시에이터라고 하는 소스 쪽의 측면에서 보면 T6에서 T6에서 T3를 이렇게 살펴본다면 요 시간의 갭으로 지금 보시면 이 차이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데스티네이션 소스 지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그 SLA 메저먼트에서의 어떤 단방향 지터 측정은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사실은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0이라는 값을 도출하시게 되면 실제로 이제 지터가 전혀 네트워크상에 없는 걸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IP SLA 운영 형태, 지원 형태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보시면은 UDP, ICMP, TCP 커넥, 그리고 DHCP에 관련된, DNS에 관련된 거, 그리고 VR IP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UDP 지터에 관련된 IP SLA의 형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IP SLA 운영 형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스 노드는 목적지 노드로 테스트 패킷을 생성하고요. 목적지 노드는 소스 노드에서 생성된 테스트 패킷에 대한 응답 패킷에 필요한 정보와 함께 이러한 그 테스트 패킷에 대해서 회신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다이어그램에서도 좀 이해를 도모하셨겠지만 응답 패킷의 타임 스탬프를 기준으로 지터라든지 딜레이의 결과를 연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노드에서 그 결과 SLA를 위한 시토리 레코드를 업데이트 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소스 노드는 일렬의 어떤 과정을 갖고 SLA를 구동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변수를 통해서도 이해하시겠지만 영속적으로 구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의 어떤 제약을 두고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성 명령을 잠깐 살펴본다고 그러면요. IP SLA에 관련돼서 ID를 줌으로써 이렇게 그 IP SLA에 관련된 그 소스 데스티네이션 기반의 이니시에이터, 리스판더에 관련된 구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이런 IP SLA 구성 명령어는 예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UDP, TCP 커넥, DHCP, DNS, ICMP 다양한 어떤 지원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 수행에 있어 가지고 스레스홀드 처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운영 형태를 어떻게 가져간다든지 그리고 리스판더의 IP 정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정의하여 가지고 말씀드린 그 네트워크 딜레이라든지 지터에 관련된 측정을 가능케 합니다. 구성 명령어를 좀 살펴보는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리스판더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원 형태의 UDP라든지 TCP, 지터, VoIP의 지터, 그리고 IP 정보, 포트에 관련된 구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나를 통해 가지고 좀 이해를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DP, 지터, VoIP, IP SLA 구성 예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IP SLA의 ID를 부여함으로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이니시에이터의 어떤 구성인데요. 그래서 UDP, 지터, VoIP에 관련된 목적지가 어딘지, 그리고 소스가 어디인지, 그리고 코덱의 타입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될 건지,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그 IP SLA 이니시에이터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될 건지 보시는 바와 같이 영속적으로 매 180초 단위로 이러한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IP SLA가 구동되도록 되어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RTT에 관련된 스레스홀드 타입 자체는 즉각적으로 수행이 돼야 되는데, 스레스홀드 값을 50, 30에 관련된 구성 변수를 갖고 그 액션 타입은 트랩 로그를 발생시키도록 지금 이니시에이터에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UDP, 지터, VoIP, IPSLA 구성에는 이니시에이터와 리스판드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니시에이터 구성되어져 있는 스위치와 이건 리스판드가 구성이 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리스판드 쪽에서는 로컬의 IP가 기술이 되어집니다. 명령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목적지 IP 있고요. 여기에서는 리스판드 스위치에 로컬의 IP가 구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소스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그 IPSLA에 관련된 이니시에이터의 IP 정보가 기술되어짐을 이렇게 예제를 통해서 이해하시고 네트워크상에 관련된 그 VoIP 어플리케이션의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서비스 레벨에 관련된 측정, 측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예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시스로그를 잠깐 좀 정리하면서 저 매니먼트에 관련된 챕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로그 서비스는 메시지 기록을 위한 표준으로 클라이언트 스위치가 네트워크에 운영 중인 시스로그 서버에게 그 이벤트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클라이언트 서버 로긴 시스템입니다. 실제 사용 모델을 이렇게 살펴보신다 그러면 운영 중인 클라이언트 스위치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이벤트 로그를 외부 서버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디버깅 분석 후의 파일을 메시지로 저장할 때도 시스로그에 관련된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구성 요소로는 시스로그에 관련된 서버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메시지를 생성하고 전송하는 클라이언트인 스위치로 구성이 되어지겠습니다. 구성 명령어는 보시는 것처럼 로깅 IP 어드레스로 이렇게 간략하게 구성이 되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로그에 관련된 정보들, 로컬 시스템에 스위치에 있는 로그들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서버에 이벤트나 로그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로깅에 관련된 로컬에 지금 생성되어져 있는 다양한 로그와 이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HP 아르바 OS의 로그 포맷은 6개의 필드 값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베리티에 관련된 거, 그리고 실제 시간 날짜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벤트 넘버에 관련된 거, 그리고 스위치의 어떤 시스템 모듈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이벤트에 관련된 메시지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이러한 그 로그 메시지가 외부의 시스로그 서버로 동기화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스로그에 관련된 기능을 활성화를 통해서 수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6장 매니먼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